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경영혁신 중 과제 선정 제6강 재무제표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과제 선정편 114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재무제표 접근법은 총 4개의 강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개요, 두 번째가 과제를 선정하는 흐름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그 세 번째 강의에서는 다시 5개의 하위 주제로, 소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발굴하는 거. 네 번째가 조직별 지표를 선정해서 조직별 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끝나면 프로세스 FM의 접근법을 이용해서 이제 비재무 과제를 뽑는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추정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추정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그 회계적인 관점에서 좀 알아보면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재무회계인데, 이것은 한 기업의 이제 성적표죠. 얼만큼의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를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그 외부 보고를 위한 회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적인 제재가 좀 가해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제 법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요 재무회계와는 좀 다르죠. 기업의 경영 관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 보고 회계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게 되면 그 성과가 얼마큼 나는지 계산식이나 논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절차나 계산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세무회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고요. 회계 감사, 이것은 이제 한 기업에 이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외부 그 회계 법인이라고 그러죠. 외부 기업에서 관리하는 뭐 이런 어떤 유형의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회계에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무제표 분석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활동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는 재무분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화 자료, 한 기업의 주가나 거래량, 시장 점유율, 불량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것은 재무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계량화되지 않은 것들, 뭐 경쟁환경, 제품의 질, 경영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고 어떤 그 판단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경영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또는 어떤 그 출처에 따라서는 이걸 구분 없이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것은 분리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추정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은 재무 분석에서 이제 다루어진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이 추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정확히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 1년에 12월 달에 한 기업의 성적표가 어떤가? 얼마가 나올 거다?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 1년 전에 추정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과제를 뽑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이용한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우리가 이제 미리 1년 전에 작성을 합니다. 미리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어야 되는가? 즉 영업이익을 우리가 어느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그 회사 내부에 어느 영역에 집중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이런 쪽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제를 선정할 때 이 추정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할 때 그 장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계획을 설정할 때 내년도 우리가 얼마큼 달성할 것인가가 확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액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회계 분석을 이용해서 뭐 추정해낸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이제 불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의 구조 개선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뭐 어떻게 된다든가, 아니면
돈을 또 많이 빌려서 부채가 얼마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어떤 밸런스를 이제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과도하게 재고가 많거나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에 과중한 어떤 그 금액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조정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밸런싱을 맞추기 위한 형태의 과제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사를 운영하는 재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과제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과제를 뽑아놓고 진행할 때 시장이 막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 재무제표에 이제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을 얼마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대로 고유하게 내버려 두고 움직이지 않게 내버려 두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 과제는 드랍을 시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든가 또는 진행 중인 과제를 수정한다든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설정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그 변화의 또는 변동의 또는 수정의 어떤 활동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장점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교재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매출액 백분율법입니다. 매출액 백분율법.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우리가 정한 매출액 또는 목표 이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추정재무제표에 갖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정 과목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개정 과목들은 이전의 자료를 통해서 직전 연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백분율법으로 채워 넣는 거죠. 이런 어떤 접근법을 쉬운 접근법입니다. 좀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출액이 아직도 안 나왔다, 우리는 없다, 또는 이제 불분명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이제 과제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용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금방 말씀드린 그 매출액 증가율로 매출을 어떻게 추정해내느냐 뭐 이렇게 뭐 보통 3개년 자료가 있죠. 그러면 09년도에서 00년도 우리가 11년도 내년도라고 가정을 하면 차년도라 그러면은 요게 직직년도 그 다음에 바로 전년도죠.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09년에서 10년까지 성장률이 있을 겁니다. 매출의 성장률 요거 분해해서 요거 해서 몇 프로가 이제 성장을 했겠죠. 지금 커졌으니까 그거만큼 여기다가 성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 성장했다 그러면 요 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0.1 가로 닫고 그러면 11년도 매출액이 이제 추정이 된다. 요것이 매출액 증가율로 차년도 매출을 추정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개정 과목들은 3개년의 평균, 매출액 평균 그거 대비해서 매출 원가다 그러면 3개년의 매출 원가 평균 그래서 요 매출액 평균 분의 매출 원가의 이제 평균 그거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중을 요 매출액에 곱하면 요거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중은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요 비중란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다 채워서 하나의 그 추정 재무제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계산해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얻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조정이 돼서 계산이 된 그런 게 있고요. 계산지에는 교재를 보시면 자세하게 산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의 평균분에 요거의 평균 한 것이 이제 0.868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매출액에 곱하면 요 정도 금액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추정 금액을 산정한 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상에서 만약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공이 됐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이건 매출액은 우리가 목표니까 사업계획서는 뭐 절대적인 거라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 것들은 이전 매출액 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만큼의 금액을 갖다 박았죠. 매출액이. 네. 그런데 이전에 이것이 한 8.5% 정도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었어요. 여기. 네, 8.5%.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넣었을 때 그대로 이제 8.5%를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만큼의 이제 금액이 영업이익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사업계획에서 내려온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갭만큼을 사업계획에서 내온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온 요 비중을 통해서 계산한 값의 차이값만큼 어디서 좀 보정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계산식이 맞겠죠. 그래서 66,460 이제 10만 단위니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66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플러스니까 매출액에 더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각각 나눠서 넣는 방법도 있겠고, 네, 매출액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내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이 금액을 이제 덧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그대로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것이 이제 총이익 이렇게 되겠죠. 또 판관비는 또 아까 계산한 대로 그대로 될 테니까 여기서 이걸 뺀 값도 영업이익이 될 거고 이제 맞아지겠죠. 여기에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더하고 영업이익에 더하고 빼고 그러면 다시 이것이 조정된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추정된 금액의 1년 뒤 순이익이 얼마큼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조정된 최종적인 추정 재무제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추정 재무 상태표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재무제표의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추정 과정이었고요. 직접적인 재무적인 관계는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제는 여기서 발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또 이제 밸런스 시트 관점이죠. BS 이제 재무구조를 이제 변경하려는 이런 유형의 과제들이 나올 필요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 상태표 요것도 이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교재 120페이지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유사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